자, 제가 지난번에 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이런 거래량이 붙으면서 차트 외적으로도 보면은 테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 변동성과 추세 유지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실력이 있으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8월 9일이에요. 그 영상을 이제 찍고서 업로드를 하려고 편집을 하는 그런 사이에 지켜보니까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었는지 설명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이렇게 찍고서 다음날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몇 년을 했는데 사실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라이브하게 종목을 언급을 하고 그걸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방법론적인 거를 계속 설명을 했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사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기 싫었어요. 사실 유튜버 중에서 본인이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라이브하게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나는 리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견해를 말할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라이브하게 종목이 언급이 되고 본인의 포지션이 언급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보는 분들은 그 의견과 견해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유튜버가 그걸 통해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행매매처럼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별로 좋게 보지 않고요. 아무리 리딩방을 안 한다, 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요. 몇몇 유튜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슈퍼개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전에 무리를 빚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했는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쭉 들어보시면 뒤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매매를 했다 그래도 되게 큰 금액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000만 원을 세팅을 해서 이 종목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 전체 주식 금액에서 정말 별 의미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 소위 말하는 제 전체 투자 금액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냥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전체 시드를 여러분들께 밝힐 이유도 없으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소액으로 했는지 그것도 그냥 제가 찍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나름의 이 매매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공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날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먼저 일단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정도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어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음봉이 좀 깔렸다가 나중에 양봉이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해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바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이 일봉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제 끝났던 시점이 여기 이렇게예요. 요 시점에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한 거고 이 다음날 이길날 보면은 이게 이제 봉이 좀 작긴 하지만 바로 장초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쭉 빠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진 건 아니라 여기서 좀 약간 지지반등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문제는 또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흐름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거 그냥 박스 흐름 같잖아요. 장초에 슈팅을 했다가 흐르고 장초에 슈팅을 했다가 흐르고 그러니까 상고하저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매매를 했을까? 여기 이제 이 관점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고점 라인 잡고 여기 넘어가는 시점에 여기서 1,000만 원을 베팅을 한다.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만들고 나오면은 좋은 거지. 혹은 여기서 다시 이제 눌림목을 잡고 뭐 그런 들어가는 거를 이제 따져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단편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사고 1,000만 원 팔고 1,000만 원 사고 1,000만 원 팔고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게 여러분들 섬세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만큼 섬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포지션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장 초반에 이렇게 슈팅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제 저점부터 고점까지 따지면은 10% 넘게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작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근데 이전에 이런 흐름과 변동성을 놓고 보면 여기는 정말 작은 파동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앞에서 세력들이 만들어냈던 이 상황을 털고 나가는 흐름에서도 이런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다 하고 바로 내 전 재산을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할 매수로 포지션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쯤에서 이제 다 잡았던 제 포지션의 금액이 1000만 원에서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500만 원이 뭐 600도 됐다가 300도 됐다가 200도 됐다가 다시 500도 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총 매수 금액, 총 매도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해도 전체 투자 금액의 10배 정도는 굴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냥 찍어놓고 보니까는 6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6천만 원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500 정도 남짓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굴려서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사실. 근데 나는 왜 500밖에 여기서 안 들어갔었을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털리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쭉 털렸다가 이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털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안 되면 손절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럴 생각이면 이런 주식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에도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차트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들어갔다 안 되면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들어갔느냐?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 여력을 남겨두는 차원에서 제 비중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여러분들 이건 되게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라고 제가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첫째 날에도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완전 매도를 하고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상황이 만약에 수급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비중을 다 정리하지 않았고,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다음날 이 길에 슈팅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수익을 한번 또 실현시키고, 또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제 전날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다 차트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렇게 지지가 됐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라이브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은 첫째 날, 이 10일 날에 제가 만들었던 수익 금액보다 이날 만드는 수익 금액이 좀 더 커요. 수익률도 좀 더 높고. 왜? 여기서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 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수적인 상황이었고, 이 둘째 날은 여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포지션으로 제가 이어갔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비중도 더 많고 좋은 가격의 평단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수익도 좀 더 원활하게 낼 수 있었죠. 마찬가지 관점으로 셋째 날까지 이어졌을 때 셋째 날에서 수익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포지션을 제가 만들어 가면서 박자감을 이렇게 맞추면서 리듬을 맞춰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셋째 날은 제가 이 마지막에는 매매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안 한 거기도 하고 못 한 거기도 한데, 그 이유까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박스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봤거든요. 좀 올라가 주는 거, 좀 탄력을 받고 크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이거를 좀 기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나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흔들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봤자 여기 작은 박스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전체 흐름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등락폭도 확연하게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보수적인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포지션을 많이 못 잡은 건데, 어디에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포지션을 많이 늘렸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결국은. 강하게 조금 그래도 이 상황에서 시세가 붙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도 한 요 정도에서 시세가 붙을 때 좀 그래도 7,800만 원 정도까지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어 냈거든요.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채널에서 매일매일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 12시 뭐 그 사이예요. 그래서 아침 부근에 이제 꼭 해야 되는 매매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단타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매매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합니다. 회의도 하고 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편집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한 것도 있고요. 만약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그냥 확인해 보는 거지만 매매를 하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만들어져서 상한가까지 간 흐름처럼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이 일봉에서 놓고 보면은 되게 애매한 곳에 있는 트라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마지막 어느 시점에 여기서 매매를 했다고 치더라도 보유 비중을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마찬가지 관점인 게 여기서 털리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든 이렇게 털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비중을 작게 잡았겠죠. 야, 그러니까는 좀 세게 들어가서 여기서 안 되면은 손절해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비중 조금 잡고서 이렇게 뒤에 흐름 만들어가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은 크게 들어갔다가 안 되면은 손절하느냐, 이런 거 놓고 보면은 그냥 앞에서 벌고 뒤에서 잃는다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못 먹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신고가를 그려가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요 상황만 가지고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많이 먹었어야지, 들어갔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동안에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거나 그런 매매 노하우에 좀 휘둘렸다 그렇다면은 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 들어간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없는 곳이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식을 좀 되게 진지하게 좀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차트에 관심을 상당히 갖습니다. 첫 번째, 테마주고, 두 번째, 수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고,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막 사람의 그런 투지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런 데다 태우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뭐 미수신용까지 써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렇게 관심 갖는 것까진 좋아요. 저도 관심이 갔으니까 여러분들께 영상도 공유하고 실제 제 돈도 태워서 매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주력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 단타 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마련이 됐다는 거는 좋은 거죠. 이런 것도 없으면 주식이 참 재미없을 테니까 좋은 거지만, 제 주력 수익원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앞서서 잘 만들었다가 이 이후에 만들어 놓은 포지션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더 끌고 가든 그런 선택을 할지언정, 어쨌든 그 선택의 분기점은 갈릴지언정 이 최초의 시작점부터가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매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매매는 저한테는 그냥 간식거리다, 반찬거리다. 총 투자 금액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1000분의 1 좀 너무했다 치면 뭐 10분의 1, 많아봤자 10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거지, 주식으로 레벨업을 하는 데는 이런 주식으로는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뭐야 라고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 여긴 테마도 없었고 그냥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고요. 이런 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기 1번, 2번 이런 상황을 나누지 않더라도 어딘가 3번에서 더 재미도 있고 수익도 많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3번 상황이 제일 좋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늦었다.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생각하면 늦은 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더 좋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지점을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말했죠? 총 투자금은 1,000만 원 그리고 맥스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매매한 결과를 보면은 5천만 원이 넘는 총 매수 금액, 총 매도 금액이 찍히고 그리고 뭐 투자 수익률은 60만 원 정도 뜬데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그래도 6, 7%예요. 2.5일 만에 한 6, 7%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6, 7%더라도 이런 데서 그냥 되게 리스크 있게 막 작은 금액을 태워서 별로 의미 없게 하는 것보다 이런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수익을 내는 거고요. 6천만 원 수익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매매 경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상황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두 편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했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죠. 제가 이런 라이브한 종목 공유 그리고 매매 결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안 했던 이유. 근데 굳이 이번에 했던 이유 뭘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나 이만큼 수익 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익을 6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와 3일 만에 저렇게도 낼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요. 저는 600만 원도 낼 수 있고 6천만 원도 낼 수 있다고요. 예전에 그런 매매 결과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수익을. 근데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이 더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매매하느냐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도 달라지는 거고 똑같이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고요. 뭐 수익 금액은 좀 작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굉장히 도박적으로 해서 위험하게 어쩌다가 수익을 냈느냐 이런 결과물도 분명히 달라지는 요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매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매했어요. 두 편을 보여드린 거기도 하고요. 자, 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저는 여기까지만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이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는데 제가 만들어낸 수익금이 어떻게 달랐다 그랬죠? 첫째 날에 제일 작았다. 둘째 날이 그 다음 컸고 셋째 날 여기가 가장 컸어요. 이게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짧네요. 보니까 제가 매매한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셋째 날이 제일 짧은데 수익이 제일 컸던 이유 제가 어쨌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동전의 정확하게 앞뒷면입니다. 여기선 제가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었지만 여기서 수익을 많이 못 낸 이유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만들어가면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상황을 저한테 어느 정도 계속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었든 좋았든 짊어질 각오로 계속 만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만들어 놓는 평단이라던가 보유 비중이라던가 그런 게 수익 내기에 점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둘째 날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또 셋째 날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겠죠.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여건과 이 종목의 흐름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그 결정을 안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후회하면 안 돼요. 이런 걸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해서 나중에 이제 고점에 들어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럴 거였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심리였으면 굳이 그렇게 전략 매도해서 손 빨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거의 이면에는 정확하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을 할 것. 저는 이 상황에서 촬영도 해야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만약에 이쯤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노답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싫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보면서 좀 속은 쓰리죠. 근데 이런 거는 매일 봐요. 매일 보니까는 이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안타까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후회되네요. 막 그런 인간적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수양이 아직 덜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잘하고 본인을 훈련시키고 수양을 한다는 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 경험은 그랬다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시점, 여기서 제가 그만뒀던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팁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방송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영상을 매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제 스승분하고 계속 그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영상들 말고 투자 클럽을 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뭐, 2, 3년 한 것도 아닙니다. 만으로 6년 꽉 채워서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도 교육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클럽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관점부터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아가고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에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 할 수 있도록 어떤 얘기 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영상 만들어가고 올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